지식인들이 머릿속에 지식을 담기 위해서 많은 노동자들의 힘과 이 땀방울이 녹아 있어야지 우리는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잘 몰라요. 우리가 똑똑한 줄을 알아.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절에 인구 3천만이었을 때 정신질환자 숫자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80년도 이후에 정신질환자 숫자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참 희한한 일인데 예전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의 정신질환자 숫자 비율을 따지고 보면 그때의 숫자와 점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19년 이제 각 해마다 정신질환자가 더 늘어나요.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 정신질환자도 늘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비율이 늘어나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인구가 3천만이었을 때의 장애인 숫자와 우리가 더 사회를 개발시키고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더 지식인이니까 이게 장애인 숫자가 줄어줘야지 될 것 같은데 점점 인구가 불어나고 사회가 발달이 될수록 장애인 숫자가 점점 늘어나네? 그래가지고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 단체도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해요. 왜냐, 이제 사회적으로 장애인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병이 들었다라는 얘기인데, 요즘에는 큰 건물이나 그 다음에 관공서에 가면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그 주차 공간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예전엔 없었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왜 없었느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처음에 생길 때는 장애인 주차 공간이 한 칸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지나면서 이게 두 칸으로 되네?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세 칸이 되네? 점점 지나면서 장애인 주차 공간이 더 늘어납니다. 이거는 비율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구 잘 사는데 치매 환자가 더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원래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데 점점 가면서 치매 환자 비율이 늘어나고 정신질환자 비율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애인 주차구역이 더 늘어납니다. 지금 요즘에 보니까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그 다음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에 새로이 들어서는 건물에는 장애인 주차 공간이 훨씬 더 예전보다 많이 확보를 하게끔 이제 주차장법이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드는 사회법은 그 시대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 법률이 그냥 이의 없이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 합의를 토대로 그 시대에 필요한 부분들을 법률로 규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이 만들어지고 법률이 없어지고 쇠퇴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 시대 상황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그 간통죄 간통죄가 예전에 여성을 좀 보호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여성이 힘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간통죄를 통해서 조금 여성을 좀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녀 이렇게 불륜을 사건이 생기면은 남성들이 이제 또 간통을 했다는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치소에 가기도 하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사안이지만 그게 그 시대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간통죄가 여성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실 여성을 옥죄는 구실도 됐었던 것입니다. 여성들은 간통 안 하나요? 그러면
능력도 없는데 상대 측이 좀 부드럽게 넘어갈까요? 그 시대에 맞지 않으면 법률이라는 것도 폐기 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우리가 만든 사회법은 사회의 상을 반영하는 사람들 사이의 합의점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성이 되고 폐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장애인 주차구역이 이제 계속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상황이라면 이게 왜 이럴까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것이고, 왜 그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날까? 교도소, 앞으로 교도소 짓고 또 짓고 한다 그래도 범죄자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나간다면 범죄자는 계속 생산이 될 것이고, 사회는 점점 더 병들어 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면서 계속 사고를 목격을 하게 되고, 또 정치인들이 서로 불신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사고, 또 살인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뉴스에서 듣게 됩니다. 사회가 얼마큼 병들어 있냐면 딱 그만큼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 병든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게 치유가 되기 전까지 계속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지식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 별로 없어요. 미국, 중국 계속 이 무역전쟁, 이게 끝모를 무역전쟁이라고 보니까, 보복의 보복, 끝모를 미중 무역전쟁, 보복의 보복. 한겨레, 한겨레 신문에 기사 입력이 2019년 8월 25일 20시 20으로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중국 미국산 750억 달러의 관세 발표, 트럼프 또 맞불, 뭐 이런 식으로 보복의 보복, 이 무역전쟁, 이런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여러분들 눈앞에서 이제 아른거리고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똑똑하다라고 자청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착각에서 조금 벗어나야지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조금 강력하게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한테 있다. 우리가 지식인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고통은 계속될 것이고,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이 이 여러 수많은 나라, 필리핀, 이란, 일본부터 시작해서 엄청 나라 많잖아요. 이게 에콰도르, 또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 모든 나라들의 이 지원을 받고 성장을 한 나라들인데 왜 지원을 했을까요? 우리가 은행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자금을 차입을 하게 되면 이자도 내야 되는 거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갚을 때는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자를 갚을 때가 됐습니다. 원금도 갚아야지 되고 이자도 갚아야지 되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 이 지정학적 요충지 이게 알토란 같은 알맹이 국가라는 얘기예요. 이 위치가 이 위치 양날의 칼입니다. 이 위치를 잘 파악을 하게 되면은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의 이 핵심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모든 나라들의 이게 시달림을 받게 되는 아주 아주 그냥 이상한 역학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류의 기아 문제 지금 우리나라가 시야를 확장을 하게 되면은 가장 급한 문제가 인류의 기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인류의 기아 문제는 현재 한국의 실업 문제, 그 다음에 소기업 문제, 중기업 문제, 대기업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돼서 고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연쇄적으로 우리한테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조그만 나라, 저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신께서는 참 감사한 분이에요. 왜냐면은 유엔에서도 아직 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유엔이 다른 나라나 유엔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되면 우리나라한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이 됩니다. 아니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발표하기 전에 어떤 다른 천재학자가 그거를까요? 없습니다. 지금 이 인류의 기아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지만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가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으면 복지를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제 선진국가들은 지금 복지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한국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해줘야지만 한국이 편안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까지도 다 순서대로 척척척척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시야를 확장을 하면 이제 우리가 먼저 손을 대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느낌으로 확연히 알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아주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아프리카가 불쌍하다고 개인들이 불쌍하다고 한 달에 10,000원씩 20,000원씩 이렇게 이제 부조를 합니다. 문제 해결이 될까요?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씩 그러니까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약간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행태를 취하게 되냐면 오히려 유엔이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면 한쪽에서 조금 주니까 본인들이 조금 가지고 있던 자금을 절약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신기한 원리가 거기에 뭐가 숨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감기 이게 지금 기아 상태라든가 지금 이 사람들이 교육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다가갔을 때 이게 지금 굉장히 병들어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이 감기 환자 옆에 가면은 의사들이 감기 환자를 치료를 하거나 암 환자를 치료를 할 때 의사 자체가 이 바이러스 내가 치료하고자 하는 이 환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할 줄 알아야 되고 의사가 건강해야 됩니다. 치료자는 건강해야지 되고 이 바이러스 환자를 능가하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의사가 이게 좀 정신 상태라든가 육체적인 상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약하게 되면
맨날 암 치료하다가 본인이 암 환자가 돼요. 그런 사실들을 모르고 우리가 이제 그 감기 환자한테 다가가게 되면은, 우리가 약하게 되면은 우리가 바이러스를 옮겨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기 환자가 되는 이 전염이라는 증세가 발생이 되죠. 거러지가 여러분들한테 국어를 왔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착한 척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거지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시장에. 그러면 이제 10,000원도 주고 1,000원도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줬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거지 많죠.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 구걸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착할까요? 안 주는 게 맞을까요? 요즘에 그러면 이제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에 그 50대, 60대, 70대들 이게 이제 경조사 비용을 많이 이제 차출을 합니다. 사실상 이게 그 청첩장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지만 이게 뭐냐,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건데,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돈을 수금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러지들도 돈을 달라 그러면 돈을 이제 수금해 가죠. 그럼 이게 우리가 이게 명분이 없는데 또 그 거지가 지금 뭐 일자리가 사람이 없어서 난리니 이 나라에, 응? 3D 업종에서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제 그 구걸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일도 안 하고 구걸을 하는데 돈을 주는 것이 현명한가? 아니면 돈을 안 주는 게 바른 일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돈을 주지 않는 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본능적으로 먹기 위해서 무언가를 합니다. 무언가를 해요. 그리고 경조사비, 이것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는데 이걸 이제 억지로 끌려가서 경조사비를 내,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축하는 진심으로 해야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조사비를 이렇게 내면 이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저 사람한테 가야 될 이유가 있고 축하를 해야 되고 또 마음이 우러나면 이게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제 카톡에도 그 문자가 계속 와요. 이제 무슨 협회에서 계속 사람들이 이제 누구 무슨 별세 그러면서 왜 이제 옵니다. 결혼 별세, 이 문화는 없어져야지 되는데 이거 이유 없이 여러분들이 끌려다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눈치를 보면서도 가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행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감기 환자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것도 결국은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기아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총체적인 기아 문제를 풀 수 없는데 내가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계속 광고가 나오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 돈, 여러분들이 무슨 떼돈이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거를 계속 지원을 한다. 이거 결코 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문제는 환자는 더 이상 재생산하지 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환자를 치료를 해야지. 암 환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장애인 문제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도 근본적으로 장애인 자체가 없어져야지 이 치료가 되는 것이고, 암 환자도 마찬가지고 정신질환자도 더 이상 정신질환자의 숫자를 계속 줄여가면서
정신질환자가 뭐겠어요. 예, 정신병이지. 응? 정신병은 이게 영혼에 병이 들어간 겁니다. 영혼이 하자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부분의 하자를 정신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육체적인 부분의 하자를 환자라, 보통 이제 병원에 가는 환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부분의 하자를 법률적 하자라고 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 경제적 하자가 생기는 거고, 이 분석을 해보면은 굉장히 정치하게 아주 나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가? 왜 무시를 당하고 있는가? 대통령이 무시를 당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는 거고, 대법원장이 무시를 당하면 법조인들이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법조인들 정신 좀 차려야 돼요.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인가? 일본의 아베가 이번에 이제 그런 성명을 내니까, 이제 일본의 변호사 협회장 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지식인들이 우리는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한 성명을 내면서 일본의 문제를 한국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그 부품을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발상이, 이거는 양국한테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그런 성명을 냈더라고요. 8,400명이 넘었답니다. 그 이제 보니까 근데 그런 거기에 서명을 한 사람들이 거의 지식인 계층입니다. 예, 연합뉴스에서 제가 봤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 연합뉴스인가? 어디에서 봤는데 이 대한민국의 이 사자 되시는 분들도 이제는 이제 서서히 목소리를 내셔서 이 문제, 이 전 세계적인 문제에 같이 동참을 해야지 되고, 우리가 이제 명백한 우리의 주관과 가치관이 서 있지 않으면 물론 그러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거나 또 어떠한 문제를 분석을 할 때, 또는 방향을 설정을 할 때 한 부분에만 이익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을 입안을 하게 되면, 이게 그 한 부분에라도 이익이 가면 좋을 텐데, 그 무리한테도 마이너스가 되고, 이게 역으로 돌아옵니다. 타인한테도 물론 그 상대한테도 고통을 주지만, 그 고통이 고스란히 그 정책을 그 정책적 유리함을 누리려고 했던 부분의 사람들한테 그 불리함이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에 유리하게, 정책을 위반하게 되면은, 또 우리 당에 유리하게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이 정확하게 다시 본인한테 돌아갑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면, 본질적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이제 전 국민들, 전 국가들을 상대로 이 사람들 전체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현명한가, 바람직한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즉흥적으로는 이 어떠한 정책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명이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기아를 지금 풀어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부분에 앞장을 서야 된다. 그리고 난민 문제, 세계적 경영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지금 당장은 이게 무슨 뭐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세계인의 많은 그 수고로움을 이미 많이 먹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빚이 많이 쌓여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해서 제가 이제 통계 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가족이 또 형제 자매가 이게 남의 나라 가서 거기서 죽고 이게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빚을 졌으면 뭐로 갚아야지 될까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됩니다. 빚쟁이는 빚을 갚는 걸 제일 좋아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주면 제일 좋아하고 우리가 은행에 빚을 졌잖아요. 그럼 은행은 돈 갚는 걸 제일 좋아해요. 이 채권자들은 빚 갚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본인들도 뭐 때문에 이렇게 한국을 괴롭히고 있는지 본인들도 몰라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역전이 돼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기획력과 이 맑은 이 어떤 해안으로 이러한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